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방송 전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럽 축구 B클럽에서 뛰는 한 선수에 대한 팬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활동량, 엄청난 체력, 역동성,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를 볼 때 하이라이트를 보면 경기 속도가 1.5배 빨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캉테이다. 플레이를 잘하진 못하더라도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하는 선수다. 기본, 공을 되찾고 압력을 가하고 결투에서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박스 안에 있고 또한 과소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이자 클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드필더 선수입니다. 그는 또한 2000년생으로 24세입니다. 그는 클럽과의 계약이 1년 남았고 50M의 가치가 있습니다. 팀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자원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면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선수는 첼시에서 뛰고 있는 코너 갤러거로 뛰어난 체력과 활동성을 갖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다. 갤러거는 뛰어난 선수이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갤러거는 첼시 출신 골키퍼이기도 하며 잉글랜드 청소년팀에서 뛰었고 현재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잉글랜드에는 재능 있는 미드필더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가 보일리가 첼시를 인수하면서 전통적인 유럽 축구 시장과 선수 과잉 영입을 우회했다. 그는 시장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고 10년, 12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빅리그에서 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수익 및 지속 가능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현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첼시가 잘했다면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컨퍼런스 토너먼트에 불과하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즉시 재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재계약을 한 갤러거다. 첼시를 떠나고 싶지도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갤러거가 시장에 나와 여기저기서 갤러거를 노리고 있다. 토트넘은 2개월 이적 시장부터 갤러거를 영입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토트넘과 갤러거의 연결고리는 계속됩니다. 아마도 토트넘과 첼시가 이적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에스턴 빌라가 끼어들었다. 클럽 가치로 따지면 에스턴 빌라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바보가 아니라면 1년 동안만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에스턴도 마찬가지다. 빌라는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뒤 B구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톤 빌라보다 토트넘이 낫다. 그들은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첼시가 첫 번째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챔피언즈 리그컵이지만 갤러거는 당시 웨스트 브롬위치에서 임대 중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컵과 카라바흐컵에서 우승할 것은 확실하다.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하는 것은 매우 쉽다. 첼시가 원하는 이적료만 주면 문제는 레비 회장이 상대를 지루하게 만드는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갤러거는 50m의 가치가 있는 선수이지만 토트넘 이 50m를 지불한다면 이는 앤돈 벨르 이후 가장 높은 센터백 이적료가 될 것이며 메디슨은 테넨 더 비싼 선수입니다. 외신들도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한다면 갤러거가 합류한다면 축구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손흥은 민호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갤러거가 공격수가 아니어도 보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손흥민이 공격수 중 수비 참여 능력이 1위에 있기 때문이다. 팀 전체의 헌신 때문이다. 그는 결점 있는 삼성을 만나기 위해 내려와 수비에 합류했다. 손흥민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제 손흥민은 22살이 되었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하다. 갤러거가 합류한다면 알리는 크루에 비해 호이버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것이다.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손흥민의 신체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흥민이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득점. 갤러거는 토트넘이 9위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인 만큼 전지 감독이 원하는 선수다. 서지 감독은 그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득점력도 갖춘 선수라고 칭찬한다. 믿을 수 없는 태도 레비 회장은
엔지 감독이 토트넘의 골에 희망을 더할 수 있도록 엔지 감독에게 더 많은 힘을 주어야 한다. 선수를 잃었지만 선수를 잃은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에스턴 빌라는 팬을 2번 죽일 것이며 2018, 2019 시즌처럼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더 좋은 선수를 더 비싸게 얻을 수 있다. 그를 데려오는데 토트넘은 미드필더 강화가 필요한 팀이다. 아마도 리차슨이 몸이 아프지 않고 공격수 역할을 맡는다면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 포지션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번 토트넘 유니폼 홍보 영상에 등장한 구기 선수와 엔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코치님은 수마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축구 콘텐츠 전문 매체 스코어나인이 포지션별 최우수 선수 5명을 선정했는데 이 부문에서는 손흥민이 윙어 3위로 레알 마드리드의 베니시스, 2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손흥이 뒤를 이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는 좌익수 2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음바페는 공격수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3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2위의 윙어라는 사실이 놀랍다. 와, 정말 신난다. 팬들도 동의하는 문제는 이 위대한 손흥민이 이적이나 자존심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망감에 가득 찬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 레전드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다시 한번 불씨를 지폈다.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그는 손흥민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토트넘 레전드로 불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팀에서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레전드로 불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흥민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거의 10년 동안 이 위대한 팀에 있었다고 말했다. 솔직히 내가 전설이 될지 말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그것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 그때까지 나는 스스로를 전설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레전드로 불리길 바라는 손흥민은 토트넘을 상대로 이기고 싶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일부 팬들은 토트넘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손흥민을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승리는 분명한데 토트넘은 이길 수 없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길 응원하는 팬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제대로 걸었지만 고래 신수영은 끝까지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손흥민이 우승을 노린다 해도 반드시 레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토트넘의 경제적 가치가 아스널과 첼시를 밀어낼 정도로 커졌으니 레비는 토트넘만큼 달랐으면 좋겠다.